人们叫我青瓷牡丹纹大花瓶。他们立刻被我的风姿、颜色以及细腻的花纹所折服。但是，我的故乡不是这里的韩国。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닝보시. 닝보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역사 도시이자 중세에는 중국의 주요 무역 도시였다. 신안선은 바로 이곳 닝보에서 출발했다.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마주하고 있는 닝보. 해상 무역 도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닝보는 지금도 국제 무역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안선의 출발지가 닝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 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청동저울 추. 여기에 경원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경원은 닝보의 옛 이름, 한때 명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宁波其实是在唐代的时候正式建立一个建州，然后在唐开元的时候就是正式建立一个叫明州的一个地方，就是我们现在这个就是现在的宁波。然后到了南宋的时候就改成庆元府，然后在明代初期的时候就改成宁波，意思就是海定波宁的意思。然后这个名字一直延续到现在。 그렇다면 신안선의 출항 시기는 언제였을까? 신안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목간들. 목간에는 화물 정보 등을 새겨놨는데 현재로 치면 일종의 바코드다. 이 목간들 중에서 GT 3년이라는 원나라 연호가 발견됐다. 신안선은 서기 1323년 닝보에서 출항한 것이다. 그 당시 닝보, 즉 명주는 해상 무역이 무척 활발했다. 원나라 정부에서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두어 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그 명주 시박사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송대에는 중국 전역에 7개의 시박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명주 시박사다. 这边它的主要功能就是第一个呢，就是说，从宁波出发的一个这些商船，它需要对这些商船进行颁发相关的凭证，然后检查相关的货物，这是第一个。第二个呢，就是说从宁波港登陆的一些对外过来的商船呢，需要对这些商船进行货物的检查，完了就是那个征收相关的税，包括实物税和那个货币税这样子整个一个情况。所以说从整体来说，其实就是市波斯市场就是一个对外贸易的管理机构，相当于现在的海关。 1323년 국제 무역상들이 이곳의 시박사를 찾았다. 신안선을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려는 상인과 반대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상들이었다. 그들은 시박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상인들이 꺼낸 것은 도자기. 당시 도자기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这批货全都是陶瓷吗？大部分都是陶瓷，还有紫檀和香料也一同运过去。哦，是这样。 1323年，那年夏天，人们在忙着办理手续，为了将我从宁波送往某个地方。这个人像是日本人，是要运往日本吗？啊，是的，是的。大人，请多多关照。是的，请多关照。啊，如您所见，不仅是日本人，高丽人也会一同乘船。南风吹，船起航。总之，运上船的这批货物逐一上报，也别忘了税款。啊，当然，一定照办。
중국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닝보. 닝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고려와 일본이었다.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와의 무역을 특히 중요시했다. 고려의 사신들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무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송 정부가 고려 사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 닝보에 고려 사관을 지어준 것이다. 高丽的使团来到宁波，在宁波登陆以后，他是不能直接到那个当时的开封都城，他需要在宁波这边，明州这边等待，然后呢，当地的相关政府会写一份奏折到那个北宋的政府，然后北宋政府确定他们可以到前往那个开封的时候，我这边才能那个启程前往那个都城，所以说中间需要有一段时间能让他们能够有一个住的地方，这个就基本上就是高丽使馆主要的一个目的。 닝보 박물관. 이곳에는 과거 닝보에 활발했던 교육을 말해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이들 중에는 고려 사관터에서 발굴된 것들도 다수 전시돼 있다. 특히 고려 사관에서는 다량의 청자 파편들도 출토됐다. 이는 고려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와의 교역에는 해상로가 특히 중요했다. 고려와의 교역 절정기는 송나라 시대. 그러나 이 무렵 송은 북쪽의 요, 거란 등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在宋代的时候呢，因为宋王朝不断的被辽和契丹族进行攻打，所以原本通往这个中国和高丽的一条陆路的线路被截断了。那么之后呢，他们会选用的一条呢，就是从宁波到高丽的一条海上线路。那么宁波这块地方呢，就是到高丽以及日本的一个唯一合法的港口。所以从那个时候开始呢，像日本以及高丽的很多商人在这里经商贸易的非常的多。 그렇다면 당시 신안선에도 고려인들이 승선하고 있었을까? 일단 중국 국적의 선원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양의 중국식 조리기구가 신안선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일본의 남학신도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일본인도 승선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중에는 무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적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것이다. 긴 항해, 무류함을 달래줄 오락기구도 필요했다. 한국, 중국과는 또 다른 일본식 장기. 일본 장기판과 장기알도 신안선에서 수습됐다. 독특한 모양새의 청동 숟가락. 이것은 고려인이 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손잡이 끝자락이 제비꼬리처럼 생긴 숟가락. 고려 숟가락만의 특징이다. 이처럼 당시 신안선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고려인도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안선의 화물 선적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1323년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1일과 23일에) 선적을 시작해 6월 3일에 마지막 선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품들의 종류는 다양했다. 도자기 외에도 후추, 계피 등 향신료와 파두, 산수유, 은행, 호두 등 다양한 약재가 함께 실렸다.
그리고 최고급 가구 자재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자단목도 천여 개가 선적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약 800만 개의 동전. 무려 26톤에 이르는 이 동전은 화폐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속 제품을 만들 때 녹여서 사용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1323년 6월 닝보의 항구에서는 신안선의 마지막 선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你干什么？不好意思，刚才被台阶绊了一下脚。先打给先生看看。 다행히 상자 안의 도자기는 무사했다. 小心点儿，这是著名的龙泉窑青瓷。你知道吗？凭你的工钱，这是你理解不了的珍稀物品。 我受到了人们的特别珍惜，那是因为我的故乡在龙泉。 아직도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곳. 얼핏 보기에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이곳은 중국에서도 이름난 도자기 생산지다. 중국 저장성 내륙에 위치한 룽취안시. 그 유명한 용처녀 도자기의 본고장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가마가 형성돼 있어 옛날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5대 북송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룽취안의 도자기 산업.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마가 조성된 곳이다. 在龙泉从事青瓷行业的就有1000多家作坊，其中包括青瓷作坊和青瓷原料加工厂。在龙泉，大部分人都在从事这个青瓷行业。 외부와 단절돼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비밀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흙에 있다.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태토. 룽취안의 흙은 결이 가늘고 질이 두터우며 색이 푸르다고 송대의 기록은 전하고 있다. 바로 이 질 좋은 태토와 풍부한 수량, 이런 자연 조건이 유명한 용처녀 도자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这个就叫做瓷土。这个瓷土呢，因为我们龙泉窑里面这个瓷土呢，它是单矿成瓷的，就是一个矿拿来拉到水堆里面去加工，以后呢就淘洗出来，沉淀以后呢就能成瓷，不像那个高岭土。高岭土呢，他们是北方，像北方呢它是3元配方的，我们这里是1元配方的，所以说它区别在这个地方。 저장성 일대의 많은 유명 가마 중에서도 용처녀 청자는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신안선에 실린 청자의 절반 이상이 룽취안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용처녀 청자는 특히 그 빛깔로 유명하다. 은은하고 투명한 푸른빛. 중국인들은 이를 비색이라 불렀다. 도자기는 흙과 물과 불의 예술. 섬세한 도공의 손끝에서 태토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초벌 구이를 한 다음 단계는 유약 바르기. 이 유약의 두께에 따라 도자기의 빛과 질감이 달라진다. 문양 새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다. 그런 다음 가마 안에 도자기를 차곡차곡 쌓는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뜨거운 화염 속에서 흙덩어리는
제 몸을 태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한다.我诞生于龙泉窑陶瓷匠人精湛的手艺下，他们虔诚地制作了我和我的陶瓷朋友们。在这里诞生后，我又被转移到宁波，在那里被装上了一艘巨大的船，甲板上已经有很多船员做好了出海准备。终于刮起南风了，起锚，扬帆起航。起锚，扬帆起航。 드디어 신안선이 돛을 펼쳤다. 1323년 음력 6월 한여름이었다. 닝보를 출발하면 곧바로 저우산 군도와 여기에 속한 푸투어다오, 즉 보타도를 만나게 된다. 보타도 앞바다에 신라초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신라 상인들이 관음상을 싣고 가려다가 이 바위에 부딪혀 좌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라인들도 바로 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왕래했던 것이다. 보타산의 붉은거 관음원,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중 하나다.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 그들의 염원을 풀어놓는다. 보타산 정상에 서 있는 높이 33m의 남해 관음 대불, 바닷길의 무사 안녕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선의 선원들도 보타산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사 항해를 빌었을 것이다.